그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걸 만든 거는 코로나 이후로 개인 투자자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초창기에 야 이거는 옛날 그런 반회세, 반봉건 느낌이 좀 있지 않나. 회계사 되시기 전에 투자는 잘 하셨나요? 아니요, 계속 망했죠. 다 날리는 것까지 한 6개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연말에 제가 잔고 0을 봤었으니까 그 원리를 찾으면서는 사실 조금씩 벌었어요. 그냥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이야기 하고 계시는 소소하게 크게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공인 회계사시고 가치 투자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분 어렵게 섭외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네. 말을 처음 만드셨다고 하니까 어떤 계기로 그런 말을 쓰게 되셨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소소하게 크게라는 사람이고요. 뭐 별다를 건 없고 여러분들처럼 다 똑같이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걸 만든 거는 제가 그 유튜브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쉬고 있지만 그때 유튜브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코비드-19 그 코로나 이후로 막 개인 투자자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초창기에 제가 이게 외국인은 팔고 기관도 파는 이 상황에 개인 투자자만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옛날 그런 반회세, 반봉건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약간 드립처럼 썼던 건데 그게 널리 좀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직업이 공인 회계사시라고 들었는데 네. 전문적이신데도 처음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네, 사실 투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계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사고 팔고 단순히 계속해서 반복만 하고 차트 투자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뭐 5일선, 21선, 뭐 MACD 이런 거 다 공부하면서 차트 투자를 했었는데 안 맞는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 뭐 주식이란 뭘까, 투자란 뭘까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교수님들께서 기업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경영자들, 뭐 임직원과 그리고 회계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계사가 되면 뭐 기업 담당자들이랑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다. 되게 좋은 직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내가 기업이나 주식을 되게 좋아하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공인회계사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 되시기 전에 투자는 잘 하셨나요? 아니요, 계속 망했죠. 제가 2007년 5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머니한테 5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누나한테 가야 될 그 여행 자금을 이렇게 어머니가 좀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누나한테 가야 될 것도 제가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누님 여행 네. 못 가신 거네요? 못 갔죠. 한 6년 동안 못 가죠. 여권을 6년 못 갔다고요? 그 500만 원을 빌릴 때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빌릴 수 있는 그쵸, 게 그쵸. 아니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용돈을 안 받는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4년치 용돈을 땡겼군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처음에 제가 500만 원을 어머니께서 주실 때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너가 경영학과니까 주식을 하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주식을 했죠. 처음 산 게 삼성중공업이었고 제가 400만 원치를 샀는데 이게 다음날 진짜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15%. 그 당시에 제가 60만 원을 벌고 나니까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하루에 60만 원 버는 좋은 수단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빨리 그냥 500 더 줘라. 누나한테 갈 것까지 해서 제가 1,000만 원을 시드를 만든 다음 투자를 했는데 다 날리는 것까지 한 6개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연말에 제가 잔고 0을 봤었으니까 잔고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ELW라는 게 있어요. 뭐 한 2, 3원 남았겠죠. 근데 5원 단위까지 제가 다 털어가지고 사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계속 군대에서도 제가 100만 원을 모아 나왔어요. 월급이 한 9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를 제가
말년 병장 때 이제 병장 말년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걸로 LG 디스플레이 ELW를 산 다음에 전역을 했는데 또 영원이더라고요. 영원이 되면 네.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냥 무슨 종목 사는 것만 해? 종목 사는 거야 뭐 네. 마이너스 뭐 30% 40% 해도 좀 남아있잖아요, 뭔가.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시드를 만들어야 돼서 그때부터는 과외를 2개, 3개 정도 계속했습니다. 열심히 돈 모은 다음에 회계사를 합격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좀 나와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 마이너스 통장 그걸로 이제 좀 했었죠. 근데 다행히 그 전에 또 누나가 그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기 전에 2011년인가 10년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새벽에 한 6시간 정도 누나 설득해서 저희 누나가 모은 한 1,몇백만 원? 이거를 제가 또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위험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왜 내가 틀리는지 왜 내가 이렇게 잃어야 되는지를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차트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안 되고 뭔가 원리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원리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 한 3년, 4년이 걸린 것 같고 그 원리를 찾으면서는 사실 조금씩 벌었어요. 그냥 뭐 테마주도 해보고 뭐 차트 투자도 계속 조금씩 해보고 뭐 이것저것 건들다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한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2017년에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정확히 좀 뭐다라는 개념이 잡혔고 그때부터 좀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뭐 간단하게라도 뭐 간략하게라도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제가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힘든 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누나한테 빌린 게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제가 번 돈도 있고 뭐가 시드 머니라는 거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게도 만약에 소비만 과소비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은 살 수 있는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과소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쨌든 가치 투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접하시고 이렇게 투자에 눈을 뜨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가치 투자에 집중하게 되신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으신지. 그 원리를 찾아가는 도중에 2011년부터 17년까지는 사실 2가지를 같이 했었어요. 회계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회계 정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기도 해보고 그리고 계속 테마라는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테마가 사실 무슨 정치인 테마 이런 건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업 가치랑 전혀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근데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테마로서 몇 번 왔는데 이제는 실적으로 진짜 나타나잖아요. 어떤 테마라는 게 진짜 어떤 사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던 어떤 테마라는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뭐 가치 투자랑 조금 연관되기 시작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어떤 기준서에 맞게 했는지를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회계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 회계 정보와 어떤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기업 분석이 결합되는 시기가 왔었고 11년부터 17년까지 그런 테마주가 반, 가치 투자가 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2017년 초에 정치인 테마주를 다시 한번 제가 잘못 건들면서 그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면 정신 테마주를 하셨어요? 그냥 인생의 3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7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이명박 대통령 그때 4대강 테마주 해보고 망하고 왜냐면 몰랐으니까 2012년에도 대통령 테마 한번 해보고 대선 테마 해보고 그럼 2017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죠. 근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고 제가 예전 있던 회사가 포스코 사거리인데 그 옆에 보면 탄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탄천까지 걸어가서 제가 탄천에서 한 2시간 넘게 걸으면서 그 혼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을 계속 했었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뭐 40까지 아니면 뭐 그 이후까지 결혼을 안 하고 열심히 이 돈을 갚냐. 왜냐면 아직 빌린 그때도 빚을 마이너스 통장이 조금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갚냐 아니면 뭐 계속 해볼까 라고 했다가 이제 계속 하는 쪽으로 갔었고 다행히 이제는 뭐 그런 위험한 것도 안 하고 그런 레버리지 뭐 어떤 대출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지금 굉장히 행복한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결국 답은 가치 투자구나라는 걸 네. 좀 깨달으신 거네요. 체득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빚도 내고 하시면서. 그러면 가치 투자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장기적으로 좀 네. 오를 만한 종목, 네. 뭐 업종을 주도할 만한 종목을 골라서 장기 보유하는 것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종목을 얼마나 보유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종목을 뭐 몇 개 정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는데 지금은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보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왜냐면 기업이 변해가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큰 어떤 조직이니까. 공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 공장에서 실제 물건이 만들어져서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오래 보유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와서 얘기를 해도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또 시차가 발생하고 할 수 있으니까 보유 종목은 오픈은 안 하고. 몇 개 정도. 보통 저는 두세 개 정도 보유하고, 많이 보유할 많이 때 안 하시네요. 5개 정도. 네. 이렇게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그 기업도 오래 봐와야 되고 그 기업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뭐 제가 실례로 하나 들면, 예전부터 알고 있던 어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은 제가 2016년부터 추적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그 중간에는 매수를 거의 안 하던지, 뭐 해도 조금, 굉장히 조금 하는 그런 정도로 계속 추적을 해오다가 그냥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연구개발했던 결과가 공장을 만들어서 실제 실적에 나오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4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정말 이 회사가 좋아질 때 제가 이제 사고 그렇게 매매를 했었죠. 4년 전에 미리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추적 하시다가 네.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됐다는 판단이 서시면 그때 매수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저 올라간다는 판단보다는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다 라는 거죠. 이 기업이 열심히 R&D 해온 결과가 네. 이제 나오는구나. 네, 네. 그 시점에. 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노하우가 좀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 두 개는, 하나는 뉴스를 매일 한 30분씩 보시는 거고, 머니투데이 같은 좋은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30분씩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다 모르겠죠. 만약 경제 뉴스를 아예 안 보시던 분이면 어떤 단어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모든 단어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또 몇 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가 툭툭 튀어나와요. 어떤 단어들이. 예전 같았으면 AR, VR, 전기차.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 단어는 뭐지? 이 산업은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를 하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그냥 네이버에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기업들은 분기마다 보고서를 내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를 보다 보면 사업의 내용, 회사의 개요 이런 걸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한다는 건지 자세하게 기재를 해두거든요. 그거를 그냥 취미생활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다트에 들어가서. 네네. 네네. 그러다 보면 어떤 기업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알게 되고, 그게 나중에 투자 아이디어로 불현듯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덕질하듯이 네, 그렇죠. 기업들 쭉 보면서 네. 얘네는 이런 사업 모델이구나, 이런 네. 사업 모델이구나, 주주는 누가 있구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네, 좀 옥석이 보인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